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2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35일 앞두고 대형 뉴스들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후 2시 반에 발표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발표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제가 국힘 안팎과 여의도 정가를 두루 취재한 결과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김 후보가 몇 퍼센트만 더 얻었더라면 경선을 그대로 끝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기자들은 김문수 대세론이라 부를 만한 득표율이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30년 정치 인생을 끝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탈당계까지 냈습니다. 1차 경선에서 선두권에 올랐다가 충격적 전락을 한 데 따른 여파라고 기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양강 대결을 성사시킨 한동훈 후보는 내일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 승부를 걸겠다고 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이번 결승 진출을 통해서 당내에 확고한 입지를 다시 마련했고 정치적 미래를 향한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는 오늘 4강 경선의 결과에 이 기세를 몰아서 홍 후보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안철수 후보까지 아우르는 선두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한동훈 후보의 강력한 팬덤 그리고 열혈 지지층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한 만큼 5월 3일 최종 발표까지 나흘 남은 이 국민의힘 경선은요, 이재명 추대 대관식 경선으로 싱겁게 끝나버린 민주당 경선과의 차별화에 이미 성공을 했고 또 더 큰 컨벤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깨끗하고 치열한 결승전을 비전 제시와 정책 대결로 위주로 치르고 그 결과에 또 깨끗하게 승복해서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에 동참을 한다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지 않겠느냐란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구독자분들이 믿을 수 없는 극우기관의 여론조사 하나 갖고 뭘 그렇게 예측을 하느냐고 비판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직설을 통해 전해드린 대로 국힘 2차 경선 결과를 이 공정과 펜앤마이크 여론조사가 적중시켰어요. 그래서 그 공정과 펜앤마이크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한덕수 대행이 범보수 단일 후보로 나서서 이재명, 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을 할 경우에 이재명 46.5%, 한덕수 38.1%, 이준석 7.8%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이지만요. 이 범보수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과 8.4%포인트 격차만 보인 것은 한덕수 대행이 처음입니다. 또 가장 적습니다. 한 대행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면 그 격차는 불과 0.6%포인트로 줄어듭니다. 그야말로 초접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뜻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꺾었던 지난 대선의 표차 잘 아시는 대로 0.73%포인트였는데 그보다 적을 수 있다, 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같은 가상 대결의 틀 안에 한대행 대신에 김문수 후보를 대입하면 격차는 13.3%로 멀어졌고
한동훈 후보를 이 3자 대결에 넣고 하니까 격차는 21%로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넘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에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일은 방한 중인 미 해군선 장관 존 펠런이라는 사람을 접견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마지막 40여 년 공직의 마지막 일들이라고 지금 정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연설문을 만져왔던 노련한 전 연설문 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한 총리의 손영택 비서실장이 어제 사표를 낸 데 이어서 모습을 잡아가고 있다는 이 한덕수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전이 아니군요.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입니다.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보도됐습니다. 2021년 민주당의 3차 대선 경선에서 68%가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주인공이죠. 대장동 사건이 확산되면서 그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장난질만 안 쳤으면 이재명은 후보가 못 될 뻔했었습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가 이재명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죠. 지난 총선 때 자행된 이재명의 비명 행사, 친명계가 아니면 다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 공천 때 측근들이 대거 학살됐고 본인도 총선에는 나갔지만 텃밭인 전남에서 처참하게 낙선했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제자로 통하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조기 대선 출마와 반 이재명 연대 구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정치인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일 이후에 사표를 낸 뒤에 경기고 서울대 5년 선배인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나 대통령 임기의 획기적 단축 3년을 본인은 얘기했는데 1년 반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측근들은 말하고 있어요. 또 개헌을 통한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를 고리로 해서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 이 대구 경북에서 배지를 여러 번 달았던 사람이에요. 이 권 전 의원의 친구가 바로 절친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권오을 전 의원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경북에서의 이재명 대구 경북에서의 선거를 자기가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오을이 이재명 캠프로 넘어가면서 절친인 유승민도 데려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곳저곳 언론이 쓰고 있는데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뉴스라고 전해집니다. 끝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이틀 뒤인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무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오후에 오늘 터진 빅뉴스예요. 이재명에게 그 전망을 기자들이 물었더니 법대로 하겠죠 라고 남의 일처럼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이 무죄 선고를 받을 때마다 했던 태도가 이 남의 일처럼 말하는데 뭔가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법대로 하겠죠. 자, 그 법이 과연 누구의 법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박지원이 이미 무죄 결론이 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많은 기자들이 이것도 좀 빠른 시점 아니야 라고 예측한 5월 7일보다 무려 6일이나 빠르게 이 전합의 선고가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부분 보수 유튜버들 제가 보니까 또 뭐 이게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둥 하면서 난리를 치던데 아니에요. 저는 상고 기각, 즉 이재명의 무죄 선고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지금 이 사법부 몇 번이나 속아야 됩니까? 여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은 되면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로또 복권처럼 기대만 하시고 당면한 이 반 이재명 연대, 또 그에 앞서 국힘 후보를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명 잘 뽑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